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중국 민중들은 종종 자신을 부추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각급 중공 고위 간부들은 탐관오리처럼 부패가 일상화돼 퇴직 후에도 일반인이 누릴 수 없는 다양한 대우를 받습니다. 중국 경제가 눈에 보일 정도로 악화돼도 이들의 향락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사천성 공공자원거래정보망은 한 건의 입찰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 내용은 티베트 자치구 성도의 고위 간부 휴양지 설계 부분을 공개 입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총 투자 금액은 106.86억 위안이고 건설 장소는 사천성 천부신구 쌍류구 지역에 있으며 총 면적은 649.7무에 달합니다. 11월 19일 중국의 경제 전문 매체 제신망은 이 프로젝트가 중앙 제6차, 제7차 티베트 업무 좌담회에서 결정된 정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이것은 사천성 정부 부처가 관례적으로 발표하는 입찰 공고였지만 많은 네티즌의 질타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그들은 한편으로는 수만 위안의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휴양까지 해야 한다니 그들이 죽으면 일반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위로금을 받는다. 정말 우리와 천지 차이다 라며 우리 부모님과 대부분의 농촌 어르신들은 한 달에 100위안 조금 넘는 연금을 받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들은 특권을 갖고 있어 당국은 한 구역의 고위 간부들을 위해 휴양지를 지으려고 수백억 위안을 쓰려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일반 중국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또 한 네티즌은 티베트 농민들은 늙으면 어디서 쉬게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 이미지는 전 세계 상위 10대 연금 기금의 수치 비교를 보여줍니다. 그중 일본 정부의 연금 투자 기금은 1조 5,931억 달러, 노르웨이 정부 연금 기금은 1조 5,845억 달러, 한국 국민연금공단은 8,019억 달러, 미국 연방퇴직저축기금은 7,828억 달러, 네덜란드 ABP 연금기금은 5,524억 달러, 캐나다 연금기금은 4,777억 달러,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기금은 4,531억 달러, 싱가포르 중앙정립기금은 4,325억 달러, 중국의 전국사회보장기금은 3,644억 달러, 미국 캘리포니아 교사연금기금은 3,099억 달러 순입니다. 네티즌들은 중국의 연금 분배는 대부분 관료 계층으로 가고 일반 사람들은 작은 부분만 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실제 수치는 이 종이에 적힌 것보다 훨씬 적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속도라면 2027년도까지 버틸 수 있다. 너무 슬프고 또 너무 막막하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다음은 중공 정부가 중국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돈을 빼앗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한 네티즌이 게시한 글에 따르면 만약 월 수입이 1만 위안이라면 소득세 14%, 적립금 12%, 연금 8%, 의료 실업보험 4%를 내야 합니다. 이 항목들만 합치면 3,800위안이 빠집니다. 월급여가 1만원에서 남은 돈은 6,200위안입니다. 이 6,200위안을 모두 소비에 사용하면 소비한 상품에 대해 17%의 부가세와 28%의 각종 세금이 부과되며 이게 2,800위안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월 1만 위안을 버는 사람은 사실상 6,600위안을 당국에 납부하여 관료들과 당원들을 부양하는 셈입니다. 이 계산은 정말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은 실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합니다. 중공의 공식 매체인 신화사에 따르면 2024년 9월 13일 중공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법정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결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남성 근로자 정년이 55세이고 여성은 50세인데 2025년 1월 1일부터 남녀 정년이 각각 63세와 58세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또 203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기본연금을 매월 지급받기 위해 최소 납부해야 하는 연수를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온라인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단지 정년 연령을 연장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연금 납부 기간까지 5년이나 늘렸다. 일반 시민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나? 회사는 35세를 넘는 직원을 원하지 않는데 이제 정책에 따르면 65세 이후에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니 35세에서 65세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돈이 없어도 여전히 사회보험을 내야 한다. 어떻게 살라는 건가?
한 여성 네티즌은 취업이 너무 어렵다. 결혼한 여성은 아이가 있으면 채용되지도 않고 35세 이상은 아예 뽑지도 않는다. 그런데 정년 퇴직 연령을 더 늦추고 있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정년 연장이 절망적인데 결국 최소 납부 기간까지 늘린다니 순간 일을 할지 안 할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느끼는 불안감을 잘 보여줍니다. 다음 이미지는 문제를 더욱 잘 설명해줍니다. 이 스크린샷은 2019년 7월 중국의 언론인 청도 뉴스망에서 발표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제목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의 평균 건강기대수명은 68.7세였으며 이미지에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노인건강사 사장인 왕해동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2018년 중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77세였지만 건강기대수명은 68.7세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성질환을 2가지 이상 앓고 있는 노인 비율이 75%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X플랫폼 네티즌 해외 폭로는 평균 기대 수명이 68.7세라면 20년간 연금을 내고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연금을 받는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사업은 확실히 이익이 보장되네. 그래서 그들이 연금을 독점하려는 것이구나 라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중공이 정년 연장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2024년 11월 중공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중국 사회보장학회에 의뢰했던 조사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기업의 퇴직자 월 평균 연금은 1686위안에서 3162위안으로 증가했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월 평균 연금은 82위안에서 214위안으로 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지난 11년 동안 중국의 연금이 2배로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과 사업단위 직원들은 실제로 기본연금과 직업연금을 모두 받고 있으며 두 가지를 합치면 연금 대체율이 80% 이상에 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기업 근로자들의 연금과 큰 차이가 있으며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연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저 돈 많은 사람들,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농민에게 한 푼이라도 주겠냐? 이 두 부류의 금액을 평균화한다고 평균이 무슨 의미가 있나?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촌에는 겨우 100위안 밖에 안 되는데 농민들이 낸 공출 식량은 돈이 아닌가? 또 일부는 중공정부의 고위 공무원들 정년 고액연금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공무원 사업단위 퇴직금은 무엇인가? 한 작은 동네 사무소 공무원 퇴직금이 기업에서 일하는 고위 공학자의 연금보다 2배 이상 많다. 이게 정상인가? 중국 농민들의 연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2024년 6월 27일 옥보망은 2024년 농민연금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31개 성 중 6개 성의 농민연금은 120위안도 되지 않습니다. 그중 운남성은 매달 103위안, 해이룽장은 108위안, 호북, 길림, 감숙, 안위의 농민연금은 113에서 118위안 사이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공정부의 기구 및 사업단위 퇴직자들의 월 평균 연금은 6,000위안을 넘으며 이는 농민들 연금의 50배에 달합니다. 2024년 1월 8일 노무라 정권 중국지역 최고 경제학자 육정은 경제포럼에서 1.7억 명의 중국 농민들의 연금이 100위안에서 300위안 사이로 중공의 간부퇴직 연금이 농촌 노인의 연금보다 70에서 100배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인터넷에서는 중공의 전 대외경제무역부 장관인 정탁빈의 퇴직금 상세 내역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해당 내역에 따르면 그의 월 퇴직금은 1079위안, 생활보조금은 25,198위안, 서적 및 신문비용은 27위안, 세탁비용은 20위안, 자영업비용은 3,500위안, 북경 내 보조금은 205위안, 전화요금은 110위안, 기타 보조금은 10위안, 퇴직보조금은 9,810위안, 셔틀 버스 보조금은 50위안, 주택보조금은 240위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실수령액은 총 49,249.5위안으로 이는 운남 농민의 연금보다 약 500배 많은 액수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은 인터넷에서 개와 돼지보다 못하다는 성어, 저구 불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사료비는 매달 350위안,
개를 키우는 사료비는 매달 250위안인데 중국 농민들의 월 연금은 180위안도 안 됩니다. 즉 중공의 통치 아래 중국 농민들은 개, 돼지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중공의 공식 매체인 신화사에 따르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중공 지도자 석근평은 1대1로 프로젝트를 위해 7,800억 위안의 신용융자 자금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에 3,600억 위안을 지원하며 중공과 외교 관계를 맺은 모든 최빈국에 대해 100% 무관세 특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석근평이 이러한 제안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2월 25일 석근평은 중국 전역에서 진행된 빈곤 퇴치 캠페인 종합평가 및 표창회의에서 중국의 빈곤 퇴치 전쟁이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발표하며 현행 기준에 따라 9,899만 명의 농촌 빈곤 인구가 모두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이 영상은 중국 동북부의 한 농촌에서 촬영된 것으로 세 형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세 형제 모두 결혼하지 않았고 2명은 지적 장애가 있으며 평소에는 형이 폐품을 주어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큰형, 얘는 둘째, 쟤는 셋째. 여기에서 사세요? 얘는 말도 못해요. 벙어리예요. 이분이 셋째인가요? 네. 밖에 계신 분이 둘째인가요? 둘째는 몇 살인가요? 둘째는 68, 9살쯤 됐지요. 68, 9살이요? 네. 세 사람은 여기서 같이 살고 있는 건가요? 양모 깔개를 깔고 잡니다. 밤에 여기서 자는가요? 나는 여기서 자고 둘째는 저기서 자고 쟤는 벽구석에서 자죠. 둘째는 땔감을 주워와 마당에 모아둡니다. 말도 할 줄 모르고 다른 일도 할 줄 몰라요. 내가 집에 오면 5시가 넘어요. 그때부터 동생들을 위해 서둘러 저녁을 준비하지요. 배추잎 먹을래? 배추잎. 배고파? 배추잎 먹고 싶어. 아침에 밥을 안 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늦었어요. 여기서 밥이나 같이 먹어요. 늦었어요. 나는 먹었어요. 드세요. 저는 점심 먹었어요. 점심도 아직 안 먹었잖아요. 빨리 드세요. 네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약자들이 이렇게 힘겹게 살지 않을 텐데. 한 네티즌은 한 나라의 문명 수준은 완전히 그 나라의 하층민의 생활 상태를 통해 알 수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하층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에 도움이라도 줘야 하는데 외국에 뿌려지는 수십억의 돈으로 얻은 칭찬이 이런 민중들의 가난 앞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다. 중국에서는 이 세 노인의 처지가 결코 한두 가정의 일이 아닙니다. 이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영상은 또한 빈곤 가정의 비참한 현실을 열실히 보여줍니다. 며칠 전에 마을위원회에서 와서 우리에게 협력 의료비를 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 할머니와 아빠만 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의 학생이 있어요. 2명의 동생과 1명의 여동생이 있고 엄마는 장애인이거든요. 원래는 한 사람만 내려고 했는데 마을위원회가 집에 와서 말하길 모든 가족이 다 내야 한다고 했어요. 7명이 다 내야 한다고요. 소녀는 만약 전 가족이 협력 의료비를 내지 않으면 마을위원회에서 그들의 생활 보조금을 삭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년에 한 사람의 협력 의료비가 380위안이었는데 올해는 한 사람당 410위안으로 올랐어요. 마을에는 협력 의료비를 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농촌 사람들의 생활은 매우 힘들지만 도시 사람들의 삶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폭설로 인해 도로가 막히는 상황에서 급히 길을 가야 하는 트럭 운전사들도 눈보라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많은 중국인이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 지도자는 해외에 대규모 지원을 하며 심지어 강제로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공 정부가 자국 국민들의 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점은 중국 사람들에 의해 점점 더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